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함께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그 분부터 이름이랑 학과는 뭐 경제학과겠지만 학과랑 학번까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세대학 경제학과 1사학번 민민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0학번 제갈국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학번을 아우르는 그 분들이 오셔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제학과에 대한 간략한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뭐 사회탐구나 이런 영역부터 배웠던 그런 경제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압축하자면 그냥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네. 학과 뭐 그런 건가요? 네, 약간 심화. 경제학과에 오면 일단은 생산, 소비 뭐 이런 거에서 다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탐구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론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제일 그 현실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게스트분들이 들어오신 전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고 하니까 8년 전 이야기. 8년 전이 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제가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때 같은 경우에도 수시와 정시 크게는 이렇게 두 개 구분이 돼서, 수시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논술, 국제 전형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 이제 정시로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는지,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학생부 특기사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전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교과 성적은 좀 높은데 수능 점수는 약간 불안불안했어서 수시를 되게 많이 넣었었는데,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지금도 아마 있는데 2020년도에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부 성적이랑 자소서도 봤고요. 근데 사실 제일 크게 갈렸던 건 면접이었어요. 국어 논술형 지문을 주고 그거를 글이 아니고 말로써 설명하는 그런 면접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모든 면접, 인성 면접도 그렇고 준비를 할 때 일단 논술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면접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고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시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일단 8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요 근래 그 정시 컷이 혹시 알고 계신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사실 이제 경제학과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학과 다음으로 가장 컷이 높다라고 이제 추측이 돼서, 그래서 제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해 학과 중에 가장 높은 게 되었었어요. 마찬가지로 경영이랑 경제 항상 컷이 막 매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세대학 경영학과랑 컷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100분위로 봤을 때 98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수능 공부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러면은 그 경제학과를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경제학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어떤 그런 사회적인 통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취업할 때 유리한다더라. 그래서 진로적인 게 사실 그 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경제학이라는 게 워낙 좀 거시적인 막 국가 이런 것들을 막 다루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활용하려면 이제 공무원이 돼야죠. 공무원이 되면은 나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라의 경제를.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 행정고시 재경직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합격자도 이제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도 이제 CPA라고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한다거나 경영을 좀 같이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금융공기업 혹은 또 그냥 일반 공기업, 대기업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스쿨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그쪽도 이제 주요 진로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게 있다면
뭐 크게 잘 나눠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뭐 상세하게 거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뭐 금감원, 그리고 뭐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여러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금융공기업까지 다들 못 가서 안달이거든요, 진짜. 뭐 물론 뭐 행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학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약간 학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스트분들이 하나 두 개 뭐 강의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들어와서 제일 재밌었던 강의는 화폐금융론인데요. 화폐금융론에서는 그 일단 거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흔히 그냥 들어보기만 했을 뭐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뭐 통화량 뭐 이런 것, 기준금리 뭐 아니면 지금 시장금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강의를 소개시켜줄 게 있다면. 네, 저는 이제 경제학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네. 경제학이란 것들이 어떻게 출발이 돼서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과 함께 그런 좀 철학적인 토대, 역사적인 부분들 이거를 이제 다 함께 배우다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제 많이 던져줬던 과목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여러 강의 소개까지 다 해주셨고요. 이번 시즌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직접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학과 내에서 경제학과만이 특징이 있는 학회나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경제학과 안에 있는 뭐 여러 학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걸로 뭐 JSC 금융경영트랙, 경제트랙 뭐 이렇게 해서 따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쿠세아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도 역시 금융공기업을 경제직렬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랑 경영을 합쳐서 있는 그 상경대학교 학회 같은 경우에는 연세 파이낸셜 리더스라는 그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는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이렇게 금융상품들을 배우는 학회고요. 그 기업 가치평가라는 밸류에이션을 배우는 CFRC라는 학회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회인가요? 네. 모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회가 모든 전공분들한테 열려 있어서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분들도 계셨고 뭐 공대 분들도 계셨고. 혹시 알고 계시는 학회가 있는지? 네, 저희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제로 굉장히 오래 운영이 됐었고 유일하게 경제학을 하던 두 곳이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좀 비주류 경제학 이런 것들을 이제 토의하고 또 같이 발제 세미나를 하던 곳이다 보니까 좀 이제 옆에서 말씀하셨던 전략 컨설팅 학회라든가 이제 말씀하셨던 가치평가 쪽은 중앙 동아리 아니면 경영학과 쪽에 네네. 이제 많이 이제 있고 이제 다만 저희 학과도 이제 얼마 전에 학과제로 변경이 되고 이제 좀 학회들이 성격도 이제 좀 계속 약간 과도기적인 이제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만의 특징이 있는 학회나 동아리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 수학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수학이 네. 아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의 어떤 성격으로 분류를 한다면 수리적 성격을 요구하는 과목이 거의 한 90%? 사실 수학 자체가 뭐 나는 뭐 미분적분은 어느 정도 그냥 할 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수리적 사고를 어떻게 내가 더 잘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학이라는 게 일단 수학적으로 도출을 해서 어떤 게 더 뭐 효용이 큰지 어떤 생산량이 더 큰지 뭐 이런 거를 다 비교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수리적 사고가 내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이걸 비유하기로는 경제학을 하는데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낚싯대 없이 손낚시를 하는 거랑 같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크게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수원, 수투를 어디까지 수학을 공부했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흡수력 있게 몰입해서 잘 공부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같이 재밌게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도 약간 수학이랑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 그 수학 공부를 최소화하고 정치 경제학이나 뭐 경제사상 위주로 공부를 해도 괜찮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심화 전공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20개가 넘어가요. 이런 것들만 골라서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거는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정말로 수학적인 것들만 모조리 피하고 싶다 하면은 토론식 수업과 이제 사실 토론에서도 어느 정도 수리적인 것들이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과목에 비해서는 내가 좀 더 다양하게 사고를 해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 수학 공부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게 진짜 난 수리를 너무 못해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면은 저는 이제 경제학과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마르크스나 정치경제학 이런 것들은 사실 비주류 경제학에 속하고요. 주류 경제학들만 배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수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학교에서 주류 경제학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수리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경제 철학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학점을 다 채우기는 참 힘들거든요. 정치 경제학,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정치 외교학과나 철학과에서도 굉장히 경제 사상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오려면 수리적인 내용을 많이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경영학과랑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영학과는 기업에 있는 부서들, 그 부서들에서 사용하는 이론들을 배우는 게 경영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과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그 경제면에서 보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오고 어떤 우리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런 이론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학과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영학과랑 경제학과가 겹치는 거라고는 어떤 재무적인 내용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거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수강 신청할 때 두 개의 과의 과목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 중에 겹치는 거는 경영학과가 듣는 경제학 원론 정도, 경제학과에서 듣는 재무경제학 정도. 이렇게 한두 과목이 겹치는데 이 학과들이 어떻게 이제 배우는 내용이 같겠어요? 들어보니까 확연하게 다른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해봤는데 그 경제학과를 신강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게 좋았거든요. 뭐 A가 있으면 B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분적분도 열심히 하고 오면 정말 재밌는 학과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학과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실 취업이 잘 된다, 상경계니까 이거 외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와중에 평생 진로를 고민해서 선택을 해라고 하면은 그건 좀 굉장히 무리되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경제학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결정을 좀 더 이제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잡한 것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 하나의 이제 사고 이제 알고리즘처럼 그려지는 것들에 큰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은 경제학과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두 분 진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